우리가 오늘 날짜 2026년 2월 3일 화요일이고요. 현재 아마 어디였더라? 파이썬의 기록인가 이쪽인가? 밤을 비추는 불씨가 되어 메인 스토리 있죠. 가능하면 이제 엔젤D 나오기 전에 밀어야겠다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오늘 좀 밀어볼 예정입니다. 가보자. 이놈의 개 왔다. 평소대로 메인 스토리 진입에 약간 이력이 있습니다. 와, 빛나가 만든 개화떡 정말 맛있다. 엄청 쫀득쫀득해. 다만 살짝 좀 단 것 같네. 좀 달긴 해. 그래도 달달한 것도 나쁘지 않지. 그래? 미안해. 내가 설탕을 너무 많이 넣었나 봐. 다음에는 꼭 더 완벽하게 만들어줄게. 빛나야, 진정해. 이 개화떡도 이미 충분히 맛있어. 그럼 다행이고. 그나저나 전부터 궁금했는데 빛나는 왜 개화떡을 이렇게 좋아하는 거야? 사실 나는 개화향이 나는 모든 걸 좋아해. 아주 오래전 내가 웅규산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근처 길모퉁이에는 과자 가게가 하나 있었어. 거기서 만드는 개화떡은 정말 맛있어서 오빠한테 늘 사달라고 졸랐지. 하지만 왜인지 모르겠지만 그 집 개화떡을 먹을 때마다 배가 아팠어. 후에 오빠는 더는 못 먹게 했지. 그때부터 직접 만들기 시작했어. 재료만 잘 조절하면 별 문제 없더라고. 그 말을 하는 빛나의 눈에는 과거의 그 단순했던 시간을 향한 그리움과 쉽게 드러내길 거부하는 작은 고집이 담겨 있었다. 한창 개화떡을 먹고 있던 그때 복복사저가 갑자기 급하게 달려왔다. 여기 있었군요. 복복사죠. 돌아왔구나. 와이페이 반도에 문제가 생겼던 얘기를 듣고 급하게 온 건데 오늘에서야 도착했네요. 그 얘긴 나중에 해요. 그보다 차롱아이 근처에 이상한 게 나타났대요. 이상한 개? 같이 가서 확인해봐요. 갑자기? 차롱아이? 복복사저와 함께 차롱아이에 도착했다. 아! 이거? 옆빈다가 몸을 숙여 손가락으로 하얀 꽃잎을 조심스레 만져보았다. 그녀의 얼굴엔 충격과 걱정이 가득하다. 이럴 수가. 공동 안에서 봤던 수상한 하얀 꽃이 공동 밖에도 피다니. 게다가 청명검의 하얀 꽃들은 미묘한 반응을 보이는 것 같아. 내 착각일까? 뭔가 느낌이 좋지 않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이 꽃들 전에 내가 봤던 것과 똑같아. 의원 사부님이 계셨더라면 좋았을 텐데. 사부님이 식견이라면 뭔가 방법이 있었을지도. 칭파이 하이츠에서 이런 큰 소란이 일어났으니 의현 문주님이 시장님께 현 상황을 보고하러 가는 건 당연지서지. 옹규산 제복을 입은 엉축한 표정의 남자가 어느새 그곳에 서 있었다. 그는 매처럼 날카로운 눈빛으로 바닥에 있는 하얀 꽃을 한번 훑더니 곧이어 옆빛나에게 시선을 고정했다. 그리고 그 보고엔 니오라비가 저지른 문제도 포함되어 있지. 엽석의 녀석은 우리 운규산의 명성에 먹칠을 했어. 육 선생님, 오빠는 그저 엽빛나, 사실은 사실이니 변명할 거 없다. 하나 잊지 말거라. 너와 그 녀석의 길은 달라. 너에겐 반드시 해야만 할 일이 있어. 청명검을 이어받은 이상 검이 상징하는 모든 걸 짊어져야 하지. 그것이 네 숙명이다.
죄송하지만 누구세요? 미안. 소개를 깜빡했네. 이분은 웅규산의 육형주라네. 넌 의현문주님의 새로운 제자로군. 이 꽃에 관한 건 제자들에게 보고받았다네. 현재로서는 공격성이 없고 취약한 구조를 가진 평범한 식물로만 보이는군. 아니에요. 전 이 꽃을 옛 도시 함라 때도 본 적 있어요. 그리고 전에 렘리안 공동 심층에도 많이 피어 있었죠. 정말 이상한 건 꽃에 가까이 다가갈 때마다 몸의 침식 증상이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았어요. 그런가? 그럼 만일을 대비해 이곳에 있는 하얀 꽃들을 처리하도록 하게. 네, 해볼게요. 빛나가 검을 뒤돌아자 건강이 번뜩이더니 눈앞에 하얀 꽃들이 순식간에 잿더미가 되어 사라졌다. 생각했던 그 이상으로 약하다. 정말 단순 식물인 건가? 육 선생님, 절 믿어주세요. 겉으로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이 하얀 꽃은 분명 더 큰 비밀이 숨겨져 있을 거예요. 절대로 꽃이 퍼지게 둬서는 안 돼요. 자네가 이 정도로 고집을 부리다니 정말 드문 일이군. 최근 이곳에서 겪은 경험 때문인가? 아니면 특별한 사람을 만나 의심하는 법을 배운 건가? 육형주가 내 쪽을 본 것 같다. 착각인겠지? 고집을 부리려던 건 아니에요. 전 그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그래, 알겠네. 내일 저녁 모든 관련자들을 그냥관에 소집하도록 하지. 네? 물론 이 하얀 꽃들 때문만은 아니야. 네 오라비의 행동에 관해서도 슬슬 결론을 내릴 때가 됐지. 모든 정보를 검토하고 운규산의 제자들이 납득할 만한 답을 제시하도록 하겠네. 알겠습니다. 그래, 그럼 됐다네. 엿빛나. 자네의 신분과 책임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네. 자네의 그 천부적인 재능과 손에 든 검을 헛되이 해서는 안 돼. 육형주가 몸을 돌려 자리를 떴다. 내 몸을 스쳐가던 순간 그는 잠시 걸음을 멈추더니 그가 나에게만 들릴 정도로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자네의 존재가 엿빛나에게 짐이 아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군. 미안해. 많이 당황했지. 육 선생님은 원래 그런 분이셔. 웅규산의 명예를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시지. 하지만 악의는 없었을 거야. 그래서 육 선생님은 도대체 뭐 하시는 분이야? 웅규산의 대선배? 웅규산의 장로셔. 의원 사부님이 안 계실 땐 보통 선생님께서 웅규산의 전반적인 업무를 대신 보시지. 운규산의 장로? 하지만 전에 칭파이하이츠를 구하기 위해 의원 사부님을 제외한 거의 모든 문파 사람이 희생됐다고 들었는데? 육 선생님은 전투 인원이 아니거든. 저분은 운규산의 수호자에 가까워. 운규산의 모두가 함께 산에서 내려왔을 때 선생님은 제자들의 가족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라는 임무를 맡았어. 그래서 그때의 비극을 피할 수 있었지. 설마 육 선생님까지 오실 줄이야. 최근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그 정도로 심각하단 뜻이겠지. 약간 은규산의 명예를 중요시해서 그러지 막 악역은 아니라는 걸까요? 왠지 저 선생님은 날 좀 싫어하시는 것 같아. 어? 그런가? 육 선생님이 좀 엄격한 분이시긴 한데 아마 최근에 있었던 일들 때문에 좀 신경이 날카로워지셨나 봐. 자, 이 얘기는 이쯤 해둘까?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난 내일 회의를 준비해야 하니까. 아, 맞다. 개화떡! 이번에는 살짝 실패했지만 다음에는 꼭 더 완벽한 개화떡을 만들어줄게. 우리 약속한 거다. 빛나가 눈을 똥자를 빛내며 이쪽을 바라보다 마침내 용기를 낸 듯 새끼손가락을 내민다. 나도 새끼손가락을 살며시 내밀어 손가락을 걸었다. 그제야 환한 미소를 지은 그녀는 만족스럽게 손을 거두고 날 향해 손을 흔들었다. 내일 봐. 옆빛나가 여느 평범한 소녀처럼 경쾌한 걸음으로 모퉁이를 돌아 사라졌다. 하지만 그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자니 어째서인지 그녀는 생각보다 훨씬 더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자, 시즌2 챕터 6 밤을 비추는 불씨가 되어. 하룻밤이 지나고 모두가 약속한 회의 시간이 됐다. 다이아리네. 반하게. 어이 형씨 말해봐. 연간 본당에도 저기 보니 이미 모두가 모여있는데 의아는 부득이하게 원격으로 참여했다. 옆 빛나는 쪽에 서서 고개를 숙인 채 무의식적으로 옷자락을 만지작거리고 있다. 다들 모였으니 이만 시작하지. 오늘 회의에서는 각각의 정보를 수집하고 현재 상황을 정리하여 엽서견에 대한 처리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네. 자, 그럼 의현 문주님. 사정이 있어서 이런 방식으로 회의에 참석하게 됐네. 다들 미안하게 됐어. 석연의 일을 듣고 바로 칭파이 하이츠로 돌아가려 했지만 시장이 급하게 임무를 맡겼어. 제로 공동에서 이상 징후가 발견되었는데 인력이 부족해서 나와 대공동 육과 대원 몇 명만 먼저 다녀왔지. 상황이 복잡해서 아직 결론은 내리지 못했고 당분간은 자리를 비우기 힘들 것 같아. 이제 이 부분이 뭐 스토리적으로 생각하면 의현만 있으면 아무튼 해결이 되지 않음 하니까 이렇게 해놓은 거긴 한데 좀 크게 보면 이제 창조주의 안배로 봐야 되는지 아니면은 칭송의 작전으로 봐야 되는지. 창조주에 관한 건 이미 육 선생께 들었어. 중대한 사안이니만큼 주요 내용들은 이미 시장에게도 보고했고, 하지만 그 과정에서 누락된 정보가 있을지도 몰라. 누락이라. 그러니 우리가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당시 상황을 다시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줬으면 해.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칭송회에 살아가 버린 일련의 사건들은 모두 잠들어 있는 창조주를 깨우기 위해서였어요. 엽석연 씨가 사라에게 협력했던 건 그저 연기에 불과했던 것 같아요. 그의 진짜 목적은 창조주가 완전히 깨어나기 전에 없애는 거였죠. 하지만 아쉽게도 계획은 실패했어요. 엽석연 씨가 스스로를 너무 과대평가했던 거죠. 마지막에 엽석연 씨는 자아를 잃은 채 창조주의 손에 놀아났어요. 결국 우리와 한바탕 싸우기까지 했죠. 위기의 순간 빛나의 도움으로 우리는 창조주가 조종하던 그 사악한 존재를 물리치고 석연이를 깨울 수 있었지. 성명검에 힘이 있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덕분에 괴물을 없애고 사형도 구할 수 있었어요. 그 얘긴 나도 들었어. 빛나, 결국 청명검을 뽑았구나. 죄송해요, 사부님. 네가 청명검을 물려받았을 때 내가 말했을 텐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니라면 절대로 검집에서 검을 뽑아 그 힘을 사용해선 안 된다고. 하지만 사부님, 오빠가 죽을 위기에 처했었어요. 동료들은 위험했고요. 그런데 그보다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을까요? 빛나야, 널 나무라려는 건 아니야. 다만 나는 네가 다른 사람을 구하는 것보다 너 자신을 아끼는 법을 배웠으면 해. 이 얘기는 일단 이쯤 해둘까? 혹시 더 보충하고 싶은 사람? 사악한 존재를 물리치긴 했으나 혼란 속에서 석연은 홀로 떠나버렸다네. 어디로 갔는지 짐작조차 되지 않는군. 엽석연의 행방은 내가 어떻게든 뒤쫓도록 할게. 문주님, 엽석연은 칭송회와 결탁하여 칭파이 하이츠의 안전을 위협하고 운규산의 명예를 크게 실추시켰습니다. 이건 행방을 뒤쫓겠다 정도로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육 선생께 아직 말씀을 드리지 못했네요. 떠나기 전 저는 청명조를 렘리안 공동으로 보내 석연의 흔적을 찾아보려 했어요. 하지만 칭송회의 힘 때문에 청명조는 한동안 그곳에 갇혀 있었죠. 돌아온 청명조를 자세히 살펴봤어요. 석연은 계속해서 청명조를 통해 창조주의 정보를 전달하려 했더군요. 끝내 성공하지 못했지만요. 하지만 그것은 석연은 결코 칭송이와 결탁하거나 운규산을 배신한 적이 없다는 걸 의미해요. 그렇기에 우리는 더더욱 석연을 찾아서 직접 이야기를 들어봐야 하죠.
논리는 확실한데 육 선생을 설득할 수는 있을 것인가? 오빠가 이런 일을 벌인 데에는 분명 그만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알아요. 오빠는 절대로 우리를 배신하지 않을 거예요. 뭐가 어찌됐든 엽석연이 운규산의 명예를 실추시킨 건 사실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건 당사자가 운규산으로 돌아온 후에 다시 따져보도록 하지요. 이 얘긴 대충 정리된 것 같네요. 그럼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저희는 사라가 창조주를 소환하는 과정에서 이상한 검은 안개를 봤어요. 그리고 저희는 그 검은 안개를 공격할 수 없었죠. 공격할 수 없다라. 검은 안개는 무형체였다네. 만약 피해를 주려면 전에 창조주가 조종했던 그 사악한 존재처럼 반드시 그것을 유형체로 만들어야 하지. 대충 알 것 같네. 그 검은 안개가 창조주의 힘의 본질이겠군. 창조주에 관해서도 시장과 이야기를 나눴어. 신중하게 비밀 조사를 할 예정이니 우리는 일단 움직이지 말라더군. 특히 너 말이야, 빛나. 당분간은 그냥 관에서 푹 쉬면서 몸조리하도록 해. 더 이상의 위협을 무릅쓰지 마. 하지만 저는 빛나 사매님, 사부님 말씀이 맞아요. 이번에 기절까지 하셨잖아요. 이런 식으로 계속 체력을 소모하면 안 돼요. 저번 스토리부터 생각을 하지만 빛나는 은근히 불나방 같은 면이 있어요. 자기 손에 청명감이 있다는 그 책임감의 무게를 느끼는 건 알겠는데 자기가 그 무게감에 휘둘리는 느낌이 매번 있습니다. 내가 이런 힘이 있으니까 사람을 구해야 돼라는 사명감이 있어요. 그래, 삼해. 사부님이랑 시장님이 직접 조사하신다니까 우리는 잠깐 숨 좀 돌리자. 다른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니 뭐 핵미사일을 뭐 뒷동산 개미 잡는 데도 쓸 일이 있습니까? 전쟁 났을 때만 쓰면 되는 거지. 약간 이 논리로 가능하다면은 이제 운규산 비대칭 전력인 엽빛나를 좀 보존을 해주고 싶은데 이놈의 엽빛나는 자기가 나도 이거 하고 싶은데 나 이거 하고 싶은데 하면서 계속 그 나서려는 모습이 너는 네 기억 날아가는데 괜찮니? 라고 물어보고 싶은 그 느낌이 좀 있어. 본인이 본인 기억 날아가는데 제일 그 뭐라 그래야 되지? 그 망설임이 없다 그래야 되나? 본인이 정작 일기 쓰고 기억 안 난다고 괴로워하면서도 굳이 자기가 검을 뽑으려는 그게 좀 뭐가 좀 이질적이라고 해야 되나? 원래 그러니까 이게 매력이 있는 건가? 참 어려워요. 엽빛나라는 캐릭터가 공감이 안 된다 그래야 되나? 공감이 안 되니까 영이라고 볼 수도 있긴 한데. 청명검의 힘은 운규산의 영광이자 검주가 짊어질 책임이기도 하지. 하지만 지금은 검을 뽑을 때가 아니야. 그 힘을 소중히 여기게. 개인적인 감정을 위해 남용하지 말고 더 많은 사람을 위해 사용해야 해. 그렇기에 난 문주님의 결정에 동의하네. 엽빛나, 자네에겐 휴식이 필요해. 빛나의 생각을 먼저 들어보는 게 어떨까요? 당사자는 빛나잖아요. 고마워, 벨. 엽빛나는 감격한 눈빛으로 이쪽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깊게 숨을 들이쉬더니 힘겹게 용기 내어 모두의 시선을 마주한다. 저도 조사에 참여하고 싶어요. 검을 뽑지 않더라도 분명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저를... 안 돼. 안 돼. 말했을 텐데. 청명검의 대가를 피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절대 위험한 일에 뛰어들어선 안 돼. 이건 이미 끝난 얘기야. 더 이상의 반대 의견 없으면 난 이만 실례할게. 문주님께서 이미 결정을 내리셨군. 그럼 이번 회의는 이만 끝내도록 하지. 다들 협조해줘서 고맙네. 대부분의 사람이면 자기 기억이 나가리가 된다는데 되게 괴로워할 거고, 그 정도로 검집을 잘 만들어준 의연한테 그냥 감사하면서 조용히 지내도 이상하지 않은데, 이 부분이 아마 엽빛나의 캐릭터가 좀 특별하다고 느껴지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공감이 안 되는 이질적인 부분이기도 합니다. 공기 중에 숨막히는 침묵이 감돌았다. 엽빛나의 어깨가 살짝 처졌다.
의연은 재빨리 손을 들어 뺨을 닦았다. 마치 뭔가의 흔적을 지우려는 듯이. 그리고 니네 아무 말도 없이 모두의 시선을 피해 홀로 밖으로 달려나갔다. 음흠. 어허. 머리가 아픈 모양이고만 둘 다. 이 아저씨도 마냥 나쁜 아저씨는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다만 좀 고지식한 면이 있어서 그러지. 벨, 그래도 역시 좀 걱정되네. 빛나가 지금은 괜찮아 보이지만 청명검의 영향이 더 악화되면 어떡하지? 기억상실 증상이라도 나타나면 어떡하지? 의연 사부님께 다시 연락해볼까? 그러게. 근데 의연 사부님이 요즘 많이 바쁘신 것 같던데 연락드렸다가 방해라도 되는 건 아닐지 걱정이네. 일단 복복사자랑 상의해볼까? 길복복을 찾아가 빛나의 기억상실에 대한 걱정을 전했다. 그런데 길복복도 이번 일도 마음을 졸이고 있었을 줄이야. 셋이서 상의를 마친 뒤 길복복이 의연에게 연락을 넣었다. 사부님, 저요. 빛나 사매님이 너무 걱정돼요. 정말 만약에 기억상실 증상이 나타난다면 뭔가 증상을 완화시킬 방법은 없을까요? 소용없어. 역대 검주들의 기록으로 봤을 때 기억을 잃는 현상은 하나의 징조야. 기억을 잃기 시작하면 청명검은 검주를 조금씩 좀 더 빠르게 갉아먹기 시작하지. 그 뒤에 일어날 일은 돌이킬 수 없어. 그럴 수가... 하지만 검집만 있으면, 그리고 빛나가 더 이상 청명검의 힘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이론상 이 검이 빛나에게 미치는 영향을 차단할 수 있어. 그러니 너희가 빛나의 상태를 세심히 살펴봐 줄래? 절대로 또다시 청명검을 사용하게 해서는 안 돼. 네, 사부님. 꼭 그럴게요. 그리고 회의 때는 내가 말을 너무 심하게 했지. 빛나는 그저 도움이 되고 싶었을 뿐일 텐데. 하지만 나는 언니가... 의연 입장에서도 참 이게 피폐한 맛이 아주 맛돌이인 부분이, 의연이 지금까지 계속 마음속에 갖고 있는 이 아픔, 그러니까 미야즈마에서도 드러나는 이 아픔은 결국 자기 언니가 청명검에 잡아먹혔다 라는 공포가 있는데, 이거를 해결을 하고자 정작 제자가 검주가 된 상황에서 이걸 좀 완화를 하고자 검집을 만들어 놨더니 이놈의 제자는 나 검 뽑을래 스승님 나 하게 해줘 하면은 얼마나 혹시라도 자기 제자가 자기 언니처럼 되면 어떡하지라는 이 트라우마가 얼마나 셀까. 존나 맛돌이에요. 언니가 그런 일을 당한 뒤로는 더는 이 검 때문에 누군가를 잃고 싶지 않아. 그것이 내가 마땅히 보호해야 할 제자라면 더더욱. 이게 의현의 그 책임감적인 부분이 드러나는 게, 이제 의현이 이제 벨과 와이즈 남매한테 보여주는 이 유사 부모적인 보호자적인, 지금까지 다른 에이전트에게서 보여줄 수가 없었던 이 보호자적인 측면이 굉장히 맛돌이인데, 그게 이 의현의 책임감 캐릭터성 그런 거를 이제 보여주는 거라 너무 좋단 말이죠. 애초에 청명검이 선택한 주인이 나였다면 좋았을 텐데. 그런 말씀 마세요. 사부님이 빛나 사매님을 걱정하시는 거 알아요. 빛나 사매님도 분명 사부님의 마음을 이해할 거예요. 잠깐만요. 청명검이 스스로 주인을 선택한다고요? 맞아. 기록에 따르면 청명검의 역대 검주들은 검이 직접 선택한 주인이었다고 해. 선택받은 사람만이 검과 공명하여 그 힘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하지. 다만 이렇게 오랜 세월이 지났음에도 우리는 청명검이 주인을 선택하는 기준을 알아내지 못했어. 힘의 강하고 약함이나 타고난 재능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었지.
청명검 기준에서 자기를 어떻게든 막 쓸만한 사람을, 충동적인 사람을 못 고르나? 처음 빛나와 석연이 웅규산에 입문했을 때 육 선생은 사실 석연의 타고난 자질을 좀 더 높게 평가했어. 어떤 특정한 체질이 그 조건일까 싶었던 때도 있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설명이 안 돼. 언니와 더 비슷한 체질을 가진 건 분명 나일 텐데도 청명검은 내가 아닌 빛나를 선택했으니까. 우린 이 검에 대해 아는 게 너무 적어. 궁금한 게 있어요. 청명검의 사용자가 그토록 비참한 운명을 맞이한다는 걸 알고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왜 웅규사는 빛나에게 청명검을 계승하게 한 거죠? 있으면 써먹어야지. 그건 내 잘못이야. 평생 용서할 수 없는 실수지. 언니가 사고를 당한 뒤 나는 심혈을 기울여 청명검의 대가를 억제할 수 있는 검집을 연구했어. 이 검집만 있으면 검을 잠시나마 길들일 수 있을 거라는 순진한 생각을 했지. 그래서 방심했던 거야. 하지만 그때 빛나는 막 문화생이 된 호기심 많은 아이였지. 뒷산에서 놀던 빛나는 우연히 검집이 보관된 금지구역에 발을 들였고 실수로 살짝 건드렸을 뿐인데 청명검에게 선택받고 말았어. 갇혀 있으니까 당장 도망가려고 가장 가까이 있던 우연히 온 애를 고른 건가 그냥? 그 계약은 검주가 죽을 때까지 절대 풀리지 않아. 그때 내가 검을 조금만 더 신경 써서 보관했더라면, 검집의 성공에 방심하지 않았더라면 이 모든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저도 그 얘기 알아요. 육 선생님께서는 그저 우연일 뿐이라고 하셨어요. 그땐 단순 접촉만으로도 계약이 맺어질 줄은 아무도 몰랐으니까요. 과거의 일을 추궁하는 것보다는 우리 지금 어떻게 할지 생각해볼까요? 아까 빛나 사매님의 모습 보셨나요? 분명 엄청 속상해하고 있을 거예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 이대로 혼자 뒀다간 더 괴로워하겠지. 내가 가서 빛나랑 이야기해볼까? 정말요? 저도 마침 처리해야 할 일이 있거든요. 같이 있어주신다면 저야 좋죠. 빛나 사매님은 벨 사매님을 무척 좋아하시니까 곁에 있어준다면 분명 안심이 될 거예요. 그럼 부탁할게. 괜찮다면 나 대신 빛나에게 사과를 전해줄래? 우연히 한숨을 쉬더니 전화를 끊었다. 결국 복과 오빠도 일이 있어서 먼저 자리를 떴다. 빛나를 만나러 갑시다. 우씨. 갑자기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목소리에 놀라움과 당혹감이 묻어나온다. 벨, 너 왜 여기 있어? 아까는 네가 조금 슬퍼 보였거든. 좀 걱정돼서 얘기나 나눌까 싶어서 왔지. 그때 뚱뚱한 귤냥이가 방 한 구석에서 튀어나왔다. 이쪽을 바라본 고양이는 의기양양한 야옹 소리를 내더니 으스대며 우리의 발치를 스쳐 지나간다. 아까 그 이상한 소리 이 녀석이 낸 모양이다. 고마워. 난 괜찮아. 그런데 너 내 일기장. 안심해. 나 방금 들어왔거든. 일기장은 절대 훔쳐보지 않았어. 사실 네가 원한다면 보여줄 수 있어. 다만 별로 특별한 내용은 없고 하나같이 다 사소한 일들이라. 말이 끝나기도 전에 또다시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다들 여기 있었군요. 잘 됐네요. 마침 여러분을 찾아가려던 참이었거든요. 빛나 사매님, 아까 회의 때 있었던 일 말인데요. 사부님께서 미안하다는 말을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사부님도 날 위해서 그러신 거잖아. 그 정도는 나도 알아. 옆인 나의 얼굴에 씁쓸한 기색이 스쳐 지나갔지만 그녀는 금세 감정을 갈무리하고 익숙한 미소를 내비쳤다. 마치 방금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아무튼 걱정해줘서 고마워. 전부터 계속 하고 싶었던 말이 있는데, 빛나야, 항상 그렇게 어른스러운 모습만 할 필요는 없어. 괜찮지 않아도 슬퍼해도 괜찮아. 만약 나였다면 그런 상황에서는 분명 마음이 아팠을 거야. 그건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야.
누구나 그런 감정을 느낄 수 있거든. 그러니까 무리하지 않았으면 해. 고마워. 무슨 말인지 충분히 이해해. 하지만 정말 걱정 안 해도 돼. 난 진짜 괜찮아. 그리고요, 서부님께서 부탁하신 일이 하나 더 있는데요. 사매님은 작은 시험을 하나 쳐야 해요. 사매님의 기억이 온전한지 확인하고 싶으시다네요. 사매님은 그냥 제 질문에 편하게 답하면 돼요. 문제까지 맞춰야 해? 알겠어. 하지만 두 사람이 겪었던 일에 관한 건 전 모르니까 그건 우리 후배님께 부탁드릴게요. 질문 3개만 하면 돼요. 어디 보자. 첫 번째 질문이야. 우리가 전에 음차선에서 먹은 게 뭘까요? 달빛의 향기라는 개화떡이야. 그날 아침에 딴 첫 금개화로 만들었고 입에서 살살 녹는 데다 부드럽고 달콤했지. 차를 곁들이면 엄청 맛있어. 그리고 난 사매한테 이렇게 물어봤지. 어떤 기억은 찻잔 속에 가라앉은 찻잎처럼 너무 깊이 가라앉으면 다시는 떠오르지 못하는 걸까? 라고. 그랬더니 너는 이렇게 말했지. 기억은 찻잔에 비친 그림자가 아니야. 가라앉은 찻잎도 자극만 있으면 다시 떠오를 수 있어. 이 부분을 아마 저번 마지막에, 그러니까 에피소드 5번째 거 마지막에 일기장 보면서 달달 외웠던 걸 봤던 것 같은데. 정답을 맞힌 것 같네요. 그럼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전에 모두에게 점을 봐줬을 때 빛나는 어떤 신분을 썼을까? 그게 관조대행이었어. 그땐 사제가 옆에서 도와줬었지. 그러다가 너를 만났고. 또 맞았어요. 그럼 이제 마지막 문제. 마지막 질문이야. 우리 빛나는 뭐라고 불리는 걸 가장 좋아할까? 이런 질문은 좀 너무 갑작스러운데? 이 질문의 답은 저도 알아요. 그거죠. 그거. 사조. 어머나, 바람 소리가 너무 커서 잘 안 들리네. 좀 더 크게 말해줄래? 사조야. 정말이지. 다행이에요. 빛나 사매님의 기억에는 문제가 없는 것 같네요. 이제 좀 안심이 돼요. 시간도 늦었으니 전 먼저 들어가 볼게요. 다들 푹 쉬세요. 길복복은 인사를 한 뒤 먼저 자리를 떴다. 방에는 나와 옆빛나만 남았다. 분위기가 어째 좀 묘해진 것 같다. 나도 핑계를 대고 방으로 들어가려는 그때 빛나가 나를 불러세웠다. 빛나가 이쪽을 향해 힘차게 손을 흔들었다. 달빛 아래 그녀의 미소는 유독 다정해 보였다. 빛나와 인사를 나눴으니 방으로 들어가셔야겠다. 오늘 밤은 어쩐지 유독 고요하고 아름다운 것 같다. 하루 종일 바삐 움직였기에 금방 달콤한 꿈나라로 빠져들었다. 한참 잠에 취해있던 그때 누군가 내 이름을 부른 것 같은데 마지못해 눈을 떴다. 이 시간에 대체 누가 날 찾아온 거지? 내 눈이 잘못된 건가? 방금 그건 뭔가 힘을 건 게 일단 따라가서 확인해보자. 무엇이던가. 아무것도 없어. 여긴 그냥 관이잖아. 요괴 같은 게 감히 있을 리 없지. 그러니까 아마 도둑일 거야. 그건 그것대로 문제인데. 저쪽에 고양이가 있는 것 같아. 가서 확인해볼까? 혜영아, 뭔가를 봤니? 잉. 희미하게 등 뒤에서 뭔가 느껴진다.
넌 설마 찍찍. 섬에 우리 드디어 만났네. 너는 그때 놀랐어? 네 그 착하고 귀여운 사자인 줄 알았나 봐. 아쉽게도 지금 여기 있는 건 살기 위해 필사적인 맹수거든. 뭐? 널 꽤 오랫동안 기다렸어. 사매? 빛나 빛나? 그 순진하고 착해 빠져서는 남을 위해 언제든 자신을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고 아니오라는 말조차 배우지 못한 착한 아이를 말하는 거야. 넌 내가 그 애였으면 좋겠나 봐. 네가 어떻게 생각하든 난 분명 그 애의 일부야. 처음부터 끝까지 우린 한 번도 떨어진 적 없지. 혹시 넌 빛나의 또 다른 인격이야? 그 편이 이해하기 편하다면 그렇게 생각해도 상관없어. 뭔가 말투가 요망해졌다. 난 그 애가 착한 아이라는 우스꽝스러운 껍데기 아래에 숨겨둔 인정하길 거부하면서도 또 무척이나 진실한 또 다른 자아야. 그 애가 빛이라면 나는 그림자지. 그 애가 높은 곳에 모셔진 성스러운 자라면 나는 땅에 바짝 엎드린 범인이고, 그 애는 동료라는 이름의 그 아무래도 상관없는 자들을 위해 망할 청명검을 기꺼이 뽑고 영웅이라는 우스꽝스러운 역할을 연기하며 청생을 구원하려 하지. 하지만 나는 그저 살아남고 싶을 뿐이야. 자신조차 구하지 못하는데 어찌 청생을 구한다는 거지? 그런 건 그저 자기 만족을 위해 만들어낸 가장 어리석은 거짓말일 뿐이야. 차라리 이게 좀 더 나는 공감이 많이 가긴 해요. 어차피 검을 뽑지 않아도 검집의 힘만으로도 싸울 수가 있는 그 정도의 무력을 갖췄으면은 아싸리 청명검 뽑기 싫어 하고 그냥 도망가도 됐었을 텐데, 빛나는 이걸 도망을 안 갔었단 말이죠. 자기 오라비 때문에 묶여 있었던 건지 아니면 주변에서 그게 옳다고 말하니 가르쳐 놨으니까 그렇게 배운 건지. 나는 그저 빛나가 모두를 돕기 위해 스스로를 다치게 하는 걸 원치 않을 뿐이야. 그런 건 빛나에게 공평하지 않으니까. 공평이라. 내가 그런 말을 하는 건 네가 처음이군. 나쁘지 않네. 그 애가 널 특별하게 여기는 이유를 알겠어. 그거 아나? 사람들은 항상 청명검의 후계자에게 영웅이 되기를 기대하지. 하지만 인간은 본래 이기적인 존재지. 그럴듯한 이유로 포장할수록 그 안에 숨겨진 건 더욱 추악한 진실이긴 마련이야. 사람들은 영웅의 탄생을 기대하며 영웅이라는 깃발을 치켜올리지. 하지만 그건 그저 타인의 희생으로 자신의 안락함을 얻고 싶은 행동일 뿐이야. 그들은 영웅이라는 이름의 견고한 방패가 자신들의 앞을 지켜주길 바라지. 그래야 누군가가 대신 비바람을 막아주고 대신 죽어줄 테니까. 기름이 다 떨어진 등불처럼 영웅이 모든 걸 불태우고 사그라든 후엔 과연 어떻게 될까? 그들은 그 애를 위한 비석을 세우고 꽃을 바치며 값싼 눈물을 몇 방울 흘리고 역사책에 찬사의 시편을 써내리겠지. 그리고 다음 바보가 나타나 그들의 새로운 영웅이자 새로운 방패막이가 되길 태연하게 기다릴 거야. 하지만 영웅이란 껍데기 안에 있는 고통과 두려움을 느끼고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살아있는 사람인 그의 감정은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아. 만약 언젠가 그 영웅이 모두의 앞에서 울며 너무 아파, 더는 노력하고 싶지 않아,
더는 희생하고 싶지 않아. 나도 제대로 살아가고 싶어. 라고 말한다면 어떤 일이 생길 것 같아? 난 잘 모르겠어. 하지만 누구에게나 선택의 자유가 있다고 생각해. 네 정직함이 마음에 드네. 눈앞에 엿빛나가 갑자기 거리를 좁힌다. 그리고 니네 따뜻한 숨결이 귓가를 스친다. 안타깝게도 청명검을 손에 쥔 그 순간부터 난 똑똑히 알고 있었어. 나는 영웅이 되고 싶지 않다는 걸. 이 세상이 끝나기 전에 죽고 싶지 않아. 엿빛나의 손끝이 볼을 스치자 살짝 서늘한 기운이 느껴졌다. 그녀는 우는 듯 마는 듯한 얼굴로 나를 슬쩍 쳐다보더니 입꼬리를 장난스럽게 올렸다. 놀랬어? 걱정 마. 잠깐 바람 좀 쐬러 나온 것뿐이야. 시간이 좀 지나면 그 애가 돌아올 테지. 비밀 하나 더 알려줄까? 사실 이 옷도 내가 골라준 거야. 예쁘지? 이러나 시간이 다 된 것 같네. 그 애가 곧 돌아올 거야. 그럼 다음에 다시 보자. 잠깐만, 아직 묻고 싶은 게 많은데. 말을 마치기도 전에 기이한 백발에 빛나는 갑자기 배터리가 나가기라도 한 것처럼 눈을 감아버렸다. 잠시 후 마침내 빛나는 익숙한 모습으로 돌아왔다. 배? 나 방금 대체... 어? 뭐? 청명검의 부작용인가 아니면은 엽서견 때처럼 그냥 저쪽 남매가 그냥 저런 핏줄인 건가? 한바탕 소란스러운 밤을 보내고 난 후 빠르게 잠들어 버렸다. 오, 또 다른 그녀. 빛나를 찾으러 간데 그냥관 입구에서 시끌벅적한 소리가 들려왔다. 자오가 왔어요. 여러분, 우리 또 만났네요. 아직 기억하시나요? 저는 크람푸스의 검은 가지의 자오입니다. 맞아요. 탑스의 나쁜 사람들을 벌벌 떨게 만드는 그 심판 조직 말이에요. 이분이 운교선의 기대주인 엿빛나 씨, 맞죠? 청명검의 현 검주이시기도 하고요. 지금까지 제대로 얘기를 나눌 기회가 없었던 것 같네요. 안녕하세요. 말씀대로 제가 엿빛나예요. 만나서 반가워요. 검은 가지의 자우씨. 저야말로 소문으로만 듣던 엿빛나 씨를 이렇게 정식으로 만나 뵙게 돼서 영광이네요. 그거 아세요? 세상 사람들이 몰래 내기를 하고 있대요. 당신이 뉴에리드의 다음 공허 사냥꾼이 될 거라고 하던데요. 엿빛나라면 운교선의 옛 영광을 되찾을 수 있을 거야. 뭐 대충 그런 말을 하면서요. 무슨... 제가 그렇게 대단하진 않아요. 저는 그저... 겸손하실 필요 없어요. 엿빛나 씨처럼 사람들 사이를 걷기만 해도 시선이 쏠릴 정도로 타고난 재능과 자질이 워낙 뛰어난 사람에게 지나친 겸손은 오히려 교만이 될 수 있죠. 그런 말씀은... 농담이에요. 진지하게 받아들이실 필요 없어요. 하지만 뭐가 어찌됐든 당신은 선택받은 자예요. 그렇죠? 옆에 계신 벨 씨도 그래요. 이렇게 다시 만나 뵙게 되어 정말 기쁘네요. 뭔가 오늘 자오 씨의 분위기는 평소랑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요? 저에 대한 약간의 오해가 있으신가 보네요. 제가 사람에 대하는 태도는 관계에 따라 달라지죠. 오늘처럼 말이죠. 정성껏 고른 선물까지 잔뜩 챙겨서 여러분을 만나러 왔답니다. 물론 이런 작은 것 외에도
관심을 가지실 만한 선물도 하나 준비했어요. 엽서련 씨에 대한 최신 정보죠. 와우. 오빠요? 어때요? 전 나름 나쁘지 않은 손님이죠? 야, 역시 유능하다. 오빠에 관한 최신 정보라니. 설마 지금 오빠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역빛나 씨. 서두르다 보면 실수하기 마련이니까요. 하지만 정확해요. 제 수중에는 엽서련 씨의 최신 목격 정보가 있답니다. 어디 있죠? 제발 알려주세요. 역빛나 씨, 이건 좀 아니지 않나요? 비즈니스 세계에서 등가 교환은 매우 중요하죠. 저는 당신이 원하는 걸 제공하고 당신은 제가 필요로 하는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공정하고 효율적이고 속임수는 없죠. 제 마음을 움직일 만한 패를 내놓기도 전에 무턱대고 요구부터 하는 건 상당히 무례한 행동이랍니다. 미안해요. 빛나는 그저 마음이 급했을 뿐이에요. 아무래도 오빠와 관련된 일이니까요. 그래서 자오 씨가 원하시는 건 뭐죠? 역시 루프꾼은 사리에 밝으시네요. 렘니안 공동에 새로운 미지의 구역이 나타났어요. 전 그곳을 조사하러 가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특별히 이곳에 온 이유예요. 미지의 구역? 네, 맞아요. 우리의 성공적인 협력을 위해 중요한 소식을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최신 관측 데이터에 따르면 렘니안 공동의 전체 범위가 약 0.002% 정도 확장되었고 미아즈마의 이상 현상도 발견되었다고 하더군요. 바로 여러분과 엽서겐 씨의 전투가 끝난 직후예요. 뭐? 그 점으로 봤을 때 새로 나타난 미지의 구역엔 모종의 이상 미아즈마가 존재하며 그 이상 미아즈마가 이번 공동 확장의 원인일 가능성이 높아요. 전 여러분이 함께 조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하지만 왜 하필 저죠? 루프꾼에게 협력을 요청하는 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저는 제가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당신이 청명검의 현 검주이기 때문이에요. 다이아린에게서 흥미로운 얘기를 들었어요. 청명검이 공동 깊은 곳에 있을 땐 이상한 반응을 보였다든가 또 괴물을 물리치고 엽서견 씨의 정신을 깨운 결정적인 힘이 이 검에서 나왔다든가 하는 그런 얘기요. 와이페이 반도에 갑자기 나타난 하얀 꽃에 청명검이 이상 반응을 일으키진 않았나요? 마치 공명하는 것처럼요. 맞아요. 그 하얀 꽃들과 접촉했을 때 청명검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잠깐, 그걸 어떻게 아세요? 그냥 지금까지의 정보를 토대로 추측한 것뿐이에요. 제 추측이 맞다면 청명검의 힘은 이 새로운 구역, 더 나아가 렘니안 공동 전체의 비밀과 우리가 아직 밝혀내지 못한 어떤 관련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이상한 하얀 꽃은 공동의 확장을 일으킨 이상 미아즈마와 관련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 엽빛나 씨와 그 옆에 위대한 루프꾼께서 부디 저와 동행해 주셨으면 해요. 물론 그 대가로 엽서견 씨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정확한 좌표를 알려드릴게요. 그 미지의 구역 끝자락에서 제가 두 눈으로 그분의 모습을 봤거든요. 할게요. 아주 결연한 대답이네요. 그럼 당신은 어떠세요, 루프꾼? 어렵다. 근데 어차피 나한테 선택권이 없잖아. 저도 물론 가고 싶어요. 하지만 빛나의 몸 상태가... 의연사부님께서 여러 번 당부하셨어요. 절대로 청명검과 관련된 위험한 일에 빛나를 휘말리게 하면 안 된다고. 빌, 난 진짜 괜찮아. 전에 시험도 쳤잖아. 내 기억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니까. 복복사자랑 모두에게 물어봤지만 지금까지 오빠에 관한 아무런 단서도 찾을 수 없었어. 이번이 오빠를 찾을 최고의 기회일지도 몰라. 네 심정은 이해하지만 이 일은 너무 위험해.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 자오씨, 빛나 말고 다른 제자들과 함께 공동에 들어가서 조사하는 건 어때요? 안 돼요. 해당 공동구역과 청명검의 관계를 관찰하는 것도 제 연구 목표 중 하나거든요. 제 조건은 이게 전부고 흥정의 여지는 없어요. 당분간 두 분이 합의를 보기는 힘들겠네요. 괜찮아요. 저는 인내심이 아주 강하니까
기다릴 수 있어요. 그리고 전 강매 같은 건 안 한답니다. 누구 거부할 수 없는 조건을 들고서 강매 같은 건 안 한다고 하는 건 참으로 머리가 잘 굴러가는 모먼트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매력적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물론 당하는 사람이 내가 아니라면 말이지. 그럼 두 분 협력을 원하신다면 케이블카 플랫폼으로 와주세요. 좋은 소식 기다리고 있을게요. 루프꾼, 당신은 똑똑한 분이에요. 그런 당신이라면 분명 가장 현명한 선택을 하리라 믿어요. 참 이래서 내가 똑똑한 티를 안 내고 살고 싶던 거야. 약간 애매하게 똑똑한 티를 내버리면 진짜 똑똑한 놈들한테 잡아먹힐 수밖에 없어요. 그 놈들은 나를 예상을 해버리니까. 내가 진짜 최고로 똑똑한 놈이 아니다 보니까 똑똑한 티를 안 내고 사는 게 최고야. 애매하게 똑똑한 티를 내느니 그냥 멍청하게 해볼래 하고 지내는 게 최고라고. 저가 몸을 돌려 떠났다. 떠나기 전 그녀가 의미심장한 눈빛을 보낸 것 같기도 했다. 눈빛의 의미를 생각할 겨를도 없이 옆빛나가 급하게 입을 열었다. 이런저런 걱정이 많다는 거 알아. 하지만 이건 정말 중요한 단서야. 걱정 마. 나중에 설사 의연 사부님이 알게 되셔서 벌을 내리신다고 해도 모든 책임은 내가 질게. 미친 옆빛나 이 미친년아, 너가 백치가 돼서 오면은 의원사부가 백치가 된 너를 탓하겠니? 아니면은 왜 옆에서 안 말렸냐고 뭐라고 한 배를 탓하겠니? 그러니까 부탁할게. 나에겐 정말 이 단서가 필요해. 어차피 말려도 갈 것 같은데. 문책을 당하는 건 상관없지만 난 네 건강이 걱정돼. 우리는 아직 청명검에 대해 잘 모르잖아. 그러니까 신중하게 행동하는 게 좋지 않을까? 사실 오빠가 떠나기 전 나에게 한 말을 어렴풋이 들었어. 나를 꼭 구해주겠다고 했어. 오빠가 아무 말 없이 떠난 것도 다 나 때문일지도 몰라. 하지만 난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저 안전하게 체념한 채로 이곳에서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 더는 모두의 보호만 받는 유리 상자에 갇힌 인형이 되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이게 참, 그러니까 옆빛나가 기본 옆빛나는 본인이 힘을 가지고 있는데 보고만 있는 게 싫다라는 거고, 이제 어젯밤에 만났던 그 또 다른 빛나는 자기가 힘을 가지고 있던 말건 그냥 나 그냥 그냥 다른 사람들처럼 살면 되지 않느냐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건데 참 어렵다. 나도 나를 위해주는 모두에게 보답하고 싶어. 날 아껴주는 사람들을 내 힘으로 돕고 싶어. 모두가 전해준 따뜻함과 사랑을 내 손으로 돌려주고 싶다고. 알겠어. 네 선택을 존중할게. 그럼 함께 가자. 어렵다 마네야라. 다행이다. 정말 고마워. 사실 줄곧 말하고 싶었어. 넌 나에게 있어 정말로 특별한 사람이야. 청명검 때문일까? 오빠도 웅규산 사람들도 날 한 번 건드리면 부서질 도자기 인형처럼 아주 조심스럽게 대해. 아니 조심스럽게 다 해야 하는 게 맞잖아 이건. 감사하긴 하지만 자꾸 죄책감에 밀려 또 숨쉬기 힘들 만큼 답답하기도 하고. 근데 이 경우에는 깨지기 쉬운 도자기 인형보다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발물을 조심스럽게 다루는 거가 맞지 않나? 하지만 넌 모두가 날 부정할 때 나를 대신해서 목소리를 내주고 내 생각을 진지하게 들어주고 내 결정을 존중해줬지. 설령 다른 사람들 눈에는 제멋대로 구는 것처럼 보일 때도 정말 고마워. 당연한 걸 뭘. 다만 약속 하나만 해줄래? 공동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반드시 너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줘. 그럴게. 그리고 더 이상 보호받는 인형이 되고 싶지 않다고 했지만 사실 난 단 한 번도 널 보호하고 있다고 생각한 적 없어. 그도 그럴게. 빛나 사전은 엄청 강하잖아. 그러긴 하지. 파이터는 거의 전투력이 없는데. 난 단지 너의 곁을 지킬 뿐이야. 네가 앞으로 나아가고 싶을 때 뒤를 돌아보면 늘 너와 함께하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알려주고 싶거든. 이건 하나의 약속이야. 그러니까
너도 이 약속을 지켜줄래?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든 내가 고개를 돌렸을 때 내 옆에 있어줘. 알겠지? 약속할게. 몸을 돌리고 고개를 돌리면 언제든지 서로를 볼 수 있게. 우리 약속한 거다. 빛나가 또다시 새끼손가락을 내밀었다. 이번엔 일말의 망설임도 없었다. 그녀의 눈동자는 반짝반짝 빛났고 그녀의 동작은 따뜻하면서도 단단했다. 우리는 새끼손가락을 걸었다. 이 약속은 어떤 맹세보다도 엄숙하게 느껴졌다. 참 이게 스토리적으로 어려운 부분입니다. 당장 일단 공동을 갈 예정인 것 같으니 일단 여기서 한번 끊죠. 녹화 종료.